더 다루고자 하는 얘기인데요.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ESP를 끄고 타시는 경우에요. ESP라고 하면 이제 브랜드마다 다 부르는 네임이 뭐 ESC인데도 있고 VGC인데도 있고 하지만 자 ESP를 끄고 탔다고 생각을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20대 초반대를 생각해보면 답변은 간단합니다. 저도 20대 초반대 생각해보면 한 몇 개월 차 몰아보다 보면요. 내가 운전을 되게 잘하는 것 같거든. 뭐 이제 차선 변경하고 뭐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사람들이 다 비켜주고 양보해주고 하는 게 다 내가 운전을 잘해서 그러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사고 분석을 하고 사고 조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사고들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봅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보고요. 그리고 차량의 GPS 기록상 속도, 그리고 뭐 자이로 센서의 기울기 값, 차량이 롤링이 얼마나 있고 어떻게 있다. 뭐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근데 공통적이에요. ESP 끄고 와인딩 타시는 분들 치고 ESP 끄고 와인딩 타시는 분들 중에 운전 잘하시는 분 제가 못 봤습니다.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전을 잘하지가 않는다가 아니라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데 ESP를 켜고 저렇게 타도 뭐 골로 갈까 말까 하는데 ESP를 끄고 저렇게 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면허를 취득할 때는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지키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 면허 취득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운전을 실제로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 차량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자각을 못해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차가 내가 움직이려고 돌리면 돌리는 대로 다 돌아가. 차선 바꾸고 끼어들려고 하면 다 끼워줘, 사람들이. 지가 잘해서 끼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뒤에서 양보해주는 사람들은 이 차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를 알고 안전운전이라는 거에 대한 위반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켜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자강두천을 만나보면 돼요. 똑카 타고 가다가 그린카 타고 가는 똑같은 자기랑 같은 사람을 만나면 하나는 끼어들라 그러고 하나는 안 비켜줄라 그러고 이러면서 막 난리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걸 겪어보면 운전이라는 게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건 아니구나. 자, 이걸 느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못 느끼다 보니까 이제 ESP를 끄고 어디를 갑니까? 북악스카이를 가고 남산을 가고 남산 소월길을 타고 남한사선 가고 중미산 가고 이러는 거예요. 사실 저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렌트카나 아니면 카셔링이나 뭐 보험사나 자동차 보험사나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고 쪽 담당을 일하시는 분들은 차 정말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젊을 때 그리고 그 몇몇의 이 차량을 본래 용도가 아닌 즐기기 위해서 막 이런 용도로 무리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처럼 옛날에 다 몰아보고 그렇게 즐겨본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어, 핸들 돌릴 때 라인을 어느 정도 타는지만 봐도 이 사람이 차를 잘 타는구나. 이 사람은 차를 진짜 못 타는구나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블랙박스 영상만 놓고 봐도 다 보여요. ESP 끄고 타셨죠? 아닙니다. 끄고 타셨잖아요. 안 끄고 탔습니다. 그러면 끄고 타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증명이 되면 수리비를 전액 다 부담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어, 그러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ESP 켜고 타는지 끄고 타는지 여러분 차량 데이터 까보면 다 나옵니다. 그냥 이게 어느 정도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특히 카쉐어링 같은 경우는 이 카쉐어링 단말기에서 수집하는 차량의 정보가 거의 EDR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정보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거짓말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EDR, 예를 들어서 단말기고 뭐 아무것도 없다. 자차다. 그냥 자차 가지고 여러분들 사고가 났는데 ESP 끄고, 그냥 여러분들 자차 타고 ESP 끄고 사고가 났어요. 전문가들이 보면 모를 것 같죠? 전문가들은 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차에서 ESP가 꺼졌었다, 켜졌었다에 대한 정보가 안 올라와도요, 솔직히 저보고 지금 가서 현장 가가지고 분석해라라고 하면, 차종, 그리고 그 차종의 공차 중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량 재원은 뭐 네이버만 쳐도 다 나오니까요. 차종, 그리고 현장에 있는 노면의 파편, 그리고 비산 액체, 이제 냉각수가 흐르는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거라든지, 액체의 비산적, 그리고 충격 지점, 어디가 부딪힌 곳이 있을 거잖아요. 충격 지점, 그 충격 지점까지 움직이는 스키드 마크, 스키드 마크의 형태가 예를 들어서 스킵 스키드 마크가 이렇게 찍혔다든지, 아니면 갭 스키드 마크가 팍 찍혔다든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요. 그냥, 솔직히, 한두 시간이면 계산 다 끝나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내가 다 부담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근데 만약에 막상 사고 나놓고 돈 1,000만 원, 돈 2,000만 원 이렇게 청구가 되고 나면 못 내겠다고 하거든. 근데 그거 증거물, 입증 책임 다 준비해서 회사에서는 소송까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증 책임 하는 거 너무 쉬워요, 이거. ESP 끄고 타다가 사고 나는 것들 있잖아요. 입증 책임하기 되게 쉬워요. 왜냐면 너무나 명확하게 켜고 탔을 때, 끄고 탔을 때 너무나 명확하게 노면의 흔적이 다르거든요. 차량의 파손 흔적도 다르고. 그러니까 ESP를 꼭 그냥 켜진 상태로 타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제발 끄고 타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슈머허도 아니고 해밀턴도 아니고 타쿠미도 아닙니다. 물론 눈길이라든지 아니면 진흙탕 이런 데를 빠져나올 때는 이제 불가피하게 꺼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이 차를 다이나믹하게 타고 싶어서 ESP를 끄고 어디 인제 서킷, 영합 서킷에서 이렇게 프로 레이서들이 이렇게 타는 거 보고 안전을 위해서 ESP는 끄겠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 따라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프로고, 그리고 거기는 서킷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ESP를 끄고 탔을 때 더 안전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진짜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해당이 안 돼. 왠 줄 알아요? 나를 못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담당자하고 통화한 적이 없는 거거든. 왜? 운전 잘하니까 사고 안 났겠지. 차마다 엄청나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마진을 두고 타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한 걸로 하고요. 열변을 토했지만 이게 제가 담당자로서 또는 이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감정하는 사람으로서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인생을 먼저 많이 산 형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괜히 그런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 난이도 하드코어부터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 봤습니다, 정말. 전선이 뜨면 기본 2,000 깔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제 취업하자마자 받는 월급이 차압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ESP를 켜놓고 탔으면 최소한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영상들을 이렇게 보고 하다 보면. 근데 날아가는 순간 좋댔다는 걸 느끼고 이제 접촉하고 하는 데까지 보면 ESP를 꺼놓고 탔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이 됐다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ESP 끄고 타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상 운전하는 곰돌이였고요. 혹시나 지나가다가 저 보시는 분들 계시면 남녀노소 불문 안 하고 곰탱이다!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곰탱이가 손 한번 흔들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